안녕하십니까. MTN 시청자 여러분, 주식사관학교 시즌2 허반석입니다. 자, 지금 5월 달 들어서는 우리가 실전 매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4월 주식사관학교의 다시 보기를 통해서 공부를 원하신다면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주요 어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직전에는 FOMC 5월 1일 날 있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우리가 FOMC 회의를 왜 주목해야 하는가, 거기다가 더해서 FOMC 회의보다 5월 1일에 있었던 QRA라고 하는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 발표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발표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 금리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는 안내를 드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말씀드릴 부분들은 1월 코스피 지수가 약 8%가량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조정의 원인이 무엇이냐?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후퇴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과매수권에 다다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의 탄력적인 매수 유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매도의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더해서 금리 인하 경로가 후퇴하고 있더라. 24년 연말만 하더라도 5에서 6회 정도의 인하가 예상되고 기대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가격에 미리 선반영시켰던 시장인데 연 3회 정도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야,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가 봐 하는 실망 매물이 지수의 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조정에 대해서도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4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냉정하게 볼 것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시장에서 평가해야 될 부분들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월 조정의 원인과 4월 조정의 원인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5월 달에도 약 8% 가까운 하락을 맞았고요. 어제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결국에는 2750포인트에 근접하면서 약 8%의 회복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하필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장중에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한 차례 숨 고르기 쉬어감이 나타났더라. 그럼 앞으로 5월 시장에 대해서 남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 오늘 주식사관학교 방송 직후에 바로 공개방송 이어집니다. 그 공개방송에서 QRA를 주목합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QRA 4월 조정 이후 5월 반등, 5월 반등의 1차 목표치 코스피 2750포인트 적중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직후에 이제부터 이어질 5월 남은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공개방송 직후에 이어지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실전 매매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적 모멘텀, 재무적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 이런 이름을 붙여서 허반석 어드바이저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 발송되는 모든 종목들은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종목들 위주로 안내를 드리고 종목을 선정하고 있죠. 제가 오후장 터닝 포인트나 아니면 내 수익을 부탁해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저녁 방송에서 타픽 전장에서도 선정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근접한 종목들을 대체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해서 재무적 모멘텀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상향의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즉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좋은 주식일 수 있기 때문에 끝으로 가시적 모멘텀은 눈에 보이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가 이 기업은 얼만큼 되어 있느냐. 대표적으로 전통산업을 하던 한 기업이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쪽으로의
사업과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더라. 그러면 전통산업이 아니라 2차 전지 신사업으로의 변모가 일어난 회사죠. 그런 회사들은 전통산업에 부여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PER 10배에서 20배가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기업에 부여되고 있는 PER 30배, 50배의 기업의 리레이팅, 프리미엄 재평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했더라라는 이야기. 결국엔 눈에 보이는 가시적 변화, 미래 먹거리가 준비된 기업들을 이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미래 먹거리도 탄탄하다. 이런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계좌에 하나하나 담아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에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멘텀 체크리스트 기본 개괄을 했고요.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거래량 하면 차트의 캔들 차트 아래에 나와 있는 그 모습 아니냐. 그럼 거래량이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량에서 우리가 오늘 1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지나고 나시면 야, 허반석 어드바이저 매일 차트상 저위험 구간만 우리에게 알려주더니 드디어 주식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긋는 핵심 요소 중에 핵심 요소를 이야기해 주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은요. 차트를 볼 때에 신뢰도를 높여주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이 차트가 여기서 돌아설 것인가? 하방의 지지를 보여줄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될 것인가? 여기가 고점인가? 저점인가? 턴 어라운드가 나오느냐? 저항을 맞고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거래량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보조지표를 보실 때에도 단기이평선이 중기이평선, 장기이평선을 돌파할 때에 나온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돌파의 힘이 그리고 돌파의 신뢰도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거래량을 하나의 신뢰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지금 그 차트의 방향성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거래량이 적다라고 한다면 그 차트의 방향성이 우상향 방향성이든 우하향 방향성이든 오르고 내림에 있어서 이쪽 방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다. 여기에는 방향성과 힘이 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설 때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에서 저항을 맞을 때 윗꼬리를 길게 달 때 거래량이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으로 왕창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항, 여기서 더 이상 돌파하기 어려운 구간에 천정에 다다랐구나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거래량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고점에서 돌파하지 못했는데 캔들 차트가 고점에서 돌파하지 못했는데 거래량이 터졌다. 대량 거래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돌파를 못하고 천정에 부딪혔다. 저항받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저점 구간에 다다랐는데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거래량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필이면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이는 지지의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하나 열어놓고서 딱 보시는데 어떤 차트들을 본다면 하방이 견고하게 지지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음껏 매도해라. 내가 다 받겠다라는 시그널이 거래량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고점인데요. 고점을 돌파하는 때 거래량이 동반됐다, 대량 거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가격은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다. 돌파의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저점을 이탈할 때에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누군가가 강한 매도에 의해서 대량 거래와 함께 추세 하단에 이탈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더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으로 여러분들 이 화면을 어디다가 저장해 놓으시거나 캡처를 하셔가지고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거래량은 저항이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대량 거래는 지지의 시그널이다.
고점을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나오면 돌파의 시그널이다. 저점을 이탈할 때 대량 거래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고 빠른 손절을 통해서 추가적인 손실 확대를 피해야 하는 자리다라는 점들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차트와 동일합니다. 제가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그려 놓았고 그리고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 자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차트죠. 이 차트 종목은 제가 4월 23일 내 수익을 부탁해서 말씀드렸던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2거래일 만에 상한가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차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래량과 주가, 차트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놓고서 추세선을 하나 그어볼 겁니다. 여기다 놓고서 추세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추세선을 그어놓고 제가 여러분들께 빨간 색깔 동그라미 자리에서는 여러분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평행한 선을 그었죠. 파란 색깔 라인으로 평행한 라인을 하나, 2개 정도 더 그어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점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고점을 잡을 때는 여러분 평행한 선을 그대로 위로 올리면요. 반복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눈에도 훤히 보이실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 중간, 그리고 다시 윗꼬리, 그리고 나서 여기는 돌파 후 거래량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돌파 후에 매물 소화하는 모습들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본다면 그 다음 차례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의 간격이 일정 부분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 차트 흐름에서는 조금 더 신뢰도를 높여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다음 차례입니다.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허반석 어드바이저는 4월 23일 이 자리에서 매수 사인을 낼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죠. 매수 사인을 내고 나서 바로 2거래일 만에 상한가가 나왔단 말이죠. 왜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거래량에서 나오더라라는 모습들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는 곳 직전으로 가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말라있는 모습들 나옵니다.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있는 직전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굉장히 말라있다. 빨간 색깔 동그라미 직전으로 가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말라있다. 빨간 색깔 동그라미 직전으로 가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말라있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빨간 색깔 동그라미 직전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할 때의 모습들을 본다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상승,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폭발하는 거래량 앞에서 상승의 거래량 바로 직전에는 어떤 모습이냐? 하방 지지의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방 지지의 모습들을 본다면 앞서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을 동반하고서 하방을 강하게 이탈하면 이는 우리가 빠르게 빠져나와야 되는 손절 시그널, 이탈의 시그널이지만 거래량이 없이 하방이 지지되고 있다라는 모습은 더 이상 매도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월 23일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래량이 가장 줄어들어 있던 22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누가 먼저 나는 최저점에서 사겠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또 24일 날 줄어들었습니다. 이 3거래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RS 오토메이션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보았을 때 어떤 기업이죠? 로봇주 중에서도 돈을 버는 기업이고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해 있고 그리고 모션 제어 기술로서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는 탄탄한 가시적 모멘텀이 있는 미래 성장 산업의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모멘텀, 가격적 모멘텀, 재무적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에다가 거래량 지표까지 하방 지지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더라. 대량 거래량이 나오기 직전에 거래량이 가장 죽어 있을 때 우리는 매수 포인트로 살펴볼 수 있더라. 라는 것들 한 가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다른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한 차례 실습 삼아서 다른 차트도 두 가지 정도, 두 종목을 가지고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했다. 거래량이 가장 줄어들어 있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똑같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하방의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까지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꼭 거래량에 대한 신뢰도를 믿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 도전 이어가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로 넘어옵니다. 슬라이드로 넘어오시면요. 다음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면 제가 거래량으로 눌림목 찾기를 지금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추세선을 보았을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죠? 추세선 체크,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두 번째, 추세선에서 여기가 저항선인가, 지지선인가, 돌파인가, 이탈인가를 체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라인에서도 용기 있게 매수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예전에 LS전선 아시아 시절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을 때에 제가 이곳에서는 첫 번째 저항 구간의 지지 라인이 되니까 매수하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보시고요. 추세 방향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가. 방금 전 RS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지만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또 한 번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러면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우상향의 추세 흐름들이 완성되더라. 추세 방향으로, 우상향의 방향으로는 거래량이 동반되고 추세 반대 방향, 비추세 방향으로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종목은 더 갈 종목인가? 아니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종목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 방향 속에서 거래량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비추세 방향에서 거래량이 가장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눌림목이다라는 이야기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제가 여러분들께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22년도, 23년도에 약 200%의 누적 수익을 달성했었던 의미 있는 기업에 의미 있는 비중을 실어서 여러분들도 의미 있는 수익에 도전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DI동일입니다. DI동일을 가지고서도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추세선 긋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 차트에 보시면 최저점이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저점들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라인을 처음과 끝을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지 라인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 차트에서 이 추세선은 의미가 있고 유효한 차트의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평행한 선을 두어 개 같이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 차트 흐름 안에서 라인을 하나 올려보면요.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보실 거는 여기서는 저항이 나왔지만 우상향 추세에 있어서 추세 방향 속에서 이 라인이 또 다른 지지의 라인으로 작동을 할 때가 많더라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차례 라인을 올려보면요. 참 얄궂게도 여기서 저항이 나왔다면 그 다음 차례에서도 이곳에서 돌파를 보였을 때에는 저항 라인이 이 라인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추세 방향 속에서 저항 라인을 잡는 데에도 추세선을 여러분들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래량으로 우리가 매수 타이밍들을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대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방향성이 어딘가요? 우상향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에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또 한 차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추세 방향에서의 거래량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또 나왔습니다. 추세 방향으로 올라갈 때에 상승할 때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더라 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조정을 받을 때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왕창 나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최근 들어서 없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점이 되었죠.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래량이 동반된 저항은 여기는 더 이상 뚫고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소액 주주 운동이 있었고 기타 여러 등등 2차 전지 섹터가 어려웠었고 이런 것들도 다 기업 분석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추세선과 거래량을 가지고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가장 최상단에 있는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최근에 없었던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때는 여기는 이제 고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더라 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들 하시죠. 이미 지난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다 끼워 맞추기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봐서 제가 한 종목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ISC입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 포인트에서도 제가 ISC를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3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아비코전자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고요. 원익 IPS와 원익 QNC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종목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테스트 소켓 쪽에서 ISC가 이제 반등의 순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놓고서 본다면 추세 저점입니다. 추세 저점에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저점에서의 지지가 나오고 있고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우상향의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놓고서 이제 우리는 고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 매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서 추세 고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놓고 제가 방송에서 1차 목표가 10만 원이라고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보죠. 추세는 우상향의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모습 속 그리고 방향성은 우상향의 방향에서 대량 거래량 추세가 유지되었더라. 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대량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하필이면 고점이었습니다. 고점 이후에 대량 거래량으로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항이라 말씀드렸고요. 저항의 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길어지는 동안에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까? 추세 저점까지 왔습니다. 추세 저점까지 왔으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반등, 다시 내려오고 거래량이 메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거래량이 가장 줄어들었을 때가 반등의 눌림목, 핵심 눌림목이 되니까요. ISC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5월 9일 강의 이후에 우리가 여기서 추세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대로 눌림목이 맞는지 아닌지는 적어도 한 달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ISC 그때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서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가장 줄었을 때 거기가 눌림목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꼭 적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DI 동일 끝으로 ISC까지 여러분 실전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돌아왔습니다. 1월달 조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4월달 조정도 여러분들 적중을 했습니다. 1차 목표치인 코스피 2750포인트까지 다다랐습니다. 남은 5월장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을 원하신다면 방송 직후에 있는 공개 방송에 오셔서 조금 더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Q&A 이후 남은 5월장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